명언보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명언보감 채널 회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과 조금 다른 형식인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시청 후 좋은 점, 나쁜 점 모두 좋으니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언보감 채널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채널에 가입하여 명언보감을 함께 만들어 가주세요. 가입 방법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여 쉽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욕심, 손잡이가 없는 칼. 이 번호가 아닌가? 이 번호도 아니구나. 얼마 전 휴대폰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며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다. 틀린 번호를 거듭 입력한 끝에 사용 제한을 의미하는 비활성화 상태가 되면서 휴대폰이 잠겨버렸다. 중요한 업무가 있었던 나는 고민 끝에 시스템을 초기화했다.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를 지워 처음 공장에서 출고될 때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결국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전화번호와 사진이 모두 사라졌다. 애초에 비밀번호를 잊은 게 사태의 원인이지만 속으로 한 번 더 나를 외치며 계속 틀린 번호를 입력한 내 욕심 탓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었다. 데이터가 모두 지워진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나는 오래전 취재기자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건 취재차 우연히 경찰 지구대에서 운용하는 순찰차를 얻어 탄 적이 있다. 차에 오르는 순간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뒷좌석을 둘러보다 고개를 갸웃했다. 안쪽에 손잡이가 없는 게 아닌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안쪽에서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 구조였다. 욕심의 속성도 매한가지가 아닐는지. 우린 욕심의 내부로 파고들 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욕심의 번식력은 참으로 왕성해서 소유욕이나 질투심과 함께 버무려지면 마음속에서 다른 감정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간다. 더욱이 욕심의 안쪽에는 순찰차처럼 손잡이가 없으며 웬만해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흔히 말하길 돈과 권력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일으킨다고 한다. 욕심이라는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많은 물을 길어다 부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한자 욕을 쪼개보면 욕심의 본질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한자 욕을 쪼개보면 욕심의 본질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골짜기 곡, 하품 흠,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형태다. 본래 음은 갑골문에서 입을 크게 벌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훗날 의미가 확장되면서 마시다, 노래하다 같은 뜻을 지니게 됐다. 깊은 골짜기처럼 입을 크게 벌려 끊임없이 목구멍에 집어넣으려는 마음이 바로 욕심이다. 가톨릭에선 세속적 악습을 일으키는 7가지 근원적 죄악을 칠죄종이라 하는데 욕심도 그중 하나다. 욕심은 라틴어로 사바리티아라고 쓴다. 이 단어의 본뜻은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침을 가리키는 인색이다.
욕심이 지나친 이들은 성과와 이익을 나누는데 인색한 경우가 많다. 인색함의 한복판에는 욕심이라는 뱀이 따리를 틀고 있다. 삶이라는 무대에서 욕심과 낙관주의의 경계는 참으로 모호하다. 살다 보면 능력밖 일인 줄 알면서도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운이 좋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하는 허황한 낙관론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낙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이다. 무자비한 욕심이든 무상한 욕심이든 대개 욕심에는 질투와 분노와 회한 같은 복잡다단한 감정이 녹아있다. 그래서 어떤 욕심은 차갑고도 예리하다. 싸늘한 음기를 지녔다고 할까? 음양오행을 믿는 이들은 음의 기운이 강한 것은 모종의 틀 안에 가둬야 한다고 곧잘 이야기한다. 밝은 곳에선 탈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칼이 대표적이다. 칼집을 벗어난 칼은 허공을 향해서라도 휘둘러져야 한다. 무언가를 피로 물들여야만 칼은 칼로서 인정을 받는다. 욕심과 칼은 여러모로 닮았다.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데다 날카로움의 끝에 한이 서려 있다. 우린 다들 가슴에 욕심이라는 칼을 한 자루씩 품고 살아간다. 때론 커다란 칼을 휘두르듯 욕심껏 이를 밀어붙여야 하는 순간도 찾아온다. 야심이 무기가 될 때가 있고 욕망 덕분에 황홀한 꿈을 꿀 때도 있다. 다만 욕심은 도심만 있고 손잡이가 없는 칼과 같다. 욕심을 움켜쥐고 상대방을 찌르려면 내 손바닥에 상처가 생기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욕심이라는 칼을 붙잡기 전까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욕심을 함부로 드러내거나 휘둘러선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나 실천하지는 못한다. 글쓰기에서 지나친 욕심은 모든 화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을 문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글쓰기의 근간인데 무조건 잘 써서 독자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겠다는 과욕이 앞서다 보면 자칫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과욕과 부담감이 깃든 문장에는 불필요한 문장 성분과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본용언 뒤에 붙는 보조용언 따위가 잡동사니처럼 달라붙는다. 그러면 문장은 쓸데없이 길어지고 문단은 풍선처럼 팽창한다. 멀쩡한 문장도 문법에 맞지 않는 비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독자는 단어마다 군더더기가 붙어 진득거리는 문장을 곱씹느라 전체 맥락을 놓치게 된다. 소설가 김훈의 문체는 군더더기 없는 문장의 전범이다. 내가 언론인으로 일하던 시절, 당시 김훈 기자의 문체를 모방하는 젊은 기자들이 덜어 있었다. 기자 김훈의 기사 문장은 유려하면서도 함축적이었는데 특히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건과 관련해 뜨거운 무언가를 독자 앞에 펼쳐주곤 했다. 독자로 하여금 사건을 곱씹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일부 기자는 이를 김훈의 막판 뒤집기라고 부르곤 했다. 몸으로 문장을 새기는 느낌이 좋아서 여전히 원고지에 육필로 글을 쓴다는 김훈의 문체는 소설 속에서 더욱 간결하고 비장하며 때로는 무자비하다.
김훈의 소설에는 나는 보았으므로 안다 같은 간명한 문장이 자주 등장한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촘촘하게 서술한다. 다른 작가와 저명한 학자의 문장을 무리하게 인용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 그저 사실과 사실을 잇는 느낌으로 쓴다. 특히 그는 문장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자제한다. 작품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군살과 기름기를 제거한 날렵한 문장을 꼭 필요한 만큼만 꼭 필요한 위치에 배치하는 편이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와 동사 등 문장의 주요 뼈대만으로 우직하게 글을 펼쳐나간다. 허식이 없는 김훈의 문장은 간결하지만 독자에게 전해지는 하중은 어마어마하다. 어떤 면에서 그의 문체는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인 노자가 주창한 무의 사상과 포개지는 측면이 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의무불이라고 했다. 후대의 수많은 사람이 이 문장에 다양한 방식으로 주석을 달고 해설했는데 여러 견해를 종합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라는 문장으로 수렴할 것이다. 역설 중에 역설이다. 여기서 잠깐 노자가 강조한 의무 있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까? 위 문장의 핵심 한자인 두익의 자형을 풀어보자. 때론 한자의 자획을 깨트리고 합치는 식으로 언어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실마리를 얻을 때가 있다. 알다시피 한자 위는 영어의 두 동사와 비슷하다. 하다라는 뜻이다. 생김새를 뜯어보면 한자의 아랫부분은 코끼리를 나타내고 위쪽은 코끼리 코를 잡고 있는 사람의 손을 가리킨다. 사람이 코끼리에 올라타서 조련하는 모습이다. 힘으로 다스리단 정도의 뜻이 될 것이다. 따라서 노자가 말한 후무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행이 아니라 억지로 꾸미거나 힘을 가하지 않는 것, 나아가 사물의 본성과 사안의 규율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도모하는 순행에 가깝다. 중국 북송 때 신선의 경지에 이른 바둑 고수가 살았다. 그는 죽기 전에 바둑을 둘 때 명심해야 하는 10가지 교훈을 남겼다고 알려진다. 이름하여 위기십결이다. 10결 중 첫 번째는 승리를 탐하면 이길 수 없다는 부득 탐승이다. 승부에서 이길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기는 것에만 집착해서 욕심만 앞서면 평정심을 잃어 무리수를 두게 되고 결국 제대로 된 바둑을 둘 수 없다는 뜻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주는 가르침이 아닐까 싶다. 문득 되짚어본다. 나 역시 한 권의 책에 무조건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 애쓴 적이 있었다. 욕심이라는 칼로 내 문장의 화려한 무늬를 새겨 넣어야 많은 독자가 읽어줄 것 같았다. 글쓰기에 대한 과욕은 늘 지평선 같았다. 걷다 보면 그 끝에 쉽게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가도 매번 도착할 수가 없었다. 욕심은 경직으로 이어졌다. 어깨에 힘이 들어갈수록 단락은 빽빽해졌고 문장은 딱딱해졌으며 글의 품격은 곤두박질했다. 에세이와 인문 분야에 속하는 책을 주로 쓰는 나로선
그런 문장으로 독자의 공감을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 언어의 온도를 지피라는 과정에선 덜 쓰기보다 덜 쓰는데 주력했다. 내용을 꽉 채우지 않고 일부러 덜어내기 위해 애썼다. 그러다 보니 다른 책에 비해 단락 말미에 말줄임표를 많이 넣었다. 아니, 말줄임표를 심었다고 할까?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내 생각과 마음이 생략을 나타내는 문장 부호에 은근슬쩍 묻어나도록 했다. 프랑스의 수필가 도미니크 로로는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에서 우리는 공간을 채우느라 공간을 잃는다라고 했다. 어디 공간뿐이랴. 우린 종종 문장을 채우느라 문장을 잃는다. 욕심이라는 손잡이 없는 칼을 필사적으로 허공에 내두르면서